은혜 불러봐. 안녕하세요. 여행으로 채워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제 아들이 11개월 되었을 때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데리고 나갔던 경험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머릿속에 명확하게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영상들이 하나같이 너무 짧았고, 긴 것들은 아무리 영상의 순서를 맞춰도 제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멘트화했을 때 잘 안 맞더라고요. 2013년 3월에 한 여행인데, 이때만 해도 유튜브를 한다는 생각이 없이 개인 소장용으로 영상을 촬영을 했던 때였죠. 그래서 아무래도 사용할 수 있는 영상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는데 생각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보신 끝에 영상과 상관없이 멘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은 배경으로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고 쓸데없는 영상을 쓴 건 아니고요. 우선 끝까지 한번 다 보신 다음에 제 아들이 저런 상황에서는 어땠는지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 있으시면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다녀온 여행이 올해 6월 태국 코사무이인데, 이때 유럽으로 갈까랑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가 아직 만 6살이 유럽을 가기에는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판단하고 휴양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요. 만약 만 6살 자녀와 같이 유럽 여행을 한 경험을 제가 유튜브에 올려둔 것을 찾아봤다면은 아무래도 제 결정이 바뀔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고 싶었던 영상은 6살 자녀와 유명 장소에서 사진 찍고 맛있는 거 먹고 사진 찍고 이런 일편적인 사진이 아니라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을 가늠해 볼 만한 동영상이 필요한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영상은 만 1살 자녀와 같이 여행을 하기에 앞서 제가 2013년에 그랬던 것처럼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에 있던 좀 전에 가장 최근에 다녀온 여행이 올해 6월 태국 코사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2013년 여행도 태국 코사무이였습니다. 올해 제 아들이 만 6살인데요. 그 사이에 코사무이를 2번이나 가본 게 되는군요. 올해 코사무이를 갈 때는 방콕에서 경유를 하더라도 다이렉트로 코사무이로 들어가고 나올 때도 다이렉트로 나왔어요. 갈 때는 경유 시간 포함해서 9시간이었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12시간이 걸렸고요. 참고적으로 인천에서 방콕까지는 비행시간이 약 6시간 조금 안되게 걸립니다. 2013년 여행 준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아들이 긴 비행시간을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코사무이로 곧장 들어가지 않고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방콕에서 1박과 2박을 했었습니다. 이 이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요인도 작용을 했지만, 분명 긴 비행 시간을 처음 겪게 되는 아이를 고려한 점도 있었고요. 여행 준비 때 가장 처음 들었던 생각이 긴 비행 시간에 대한 것이었고, 비행기 안에서 아이가 칭얼대지 않고 잘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궁금했는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10여 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장시간 비행 동안 잘 있더냐라는 질문이었고요. 다행히도 저희 아들은 칭얼대지 않고 잘 있었습니다. 아이를 이뻐해주던 뒷좌석 아저씨와도 잘 놀았고요. 인천에서 방콕으로 이동하는 동안의 모습을 담은 영상은 아까 좀 전에 지나갔는데, 제가 아이와 같이 여행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아이들의 모습도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다들 생각보다 순조롭게 장거리 비행을 하는 편이에요.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 달라서 제 케이스가 해답이 되지는 않겠지만, 제가 권장하는 것은 여행을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그런지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늘 모토로 삼고 있는 생각은 할까 말까라는 생각이 들 때는 하는 것입니다. 비단 여행에 대한 것만 아닌 모토고요. 하고 후회하는 편이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설령 하고 나서 뼈저리는 후회를 하게 되더라도 그때 뭔가
뭐라고 하죠? 뭔가를 주어서 일어나면 되니까요. 저희 아들은 돌잔치 할 때 처음으로 몇 발자국을 걸었어요. 그래서 여행 당시에는 걸음마를 못했던 때였고, 저희는 유모차를 가지고 여행을 갔었습니다. 낮잠을 불시에 자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모차는 필수이고요. 조금 전에 저희 아들이 아기띠 위에서 앉아서 유모차를 미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여행 중이다 보니 외부 활동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유모차에 오래 앉아 있기를 싫어하고 칭얼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기띠에 앉혀서 다녀야 됐던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고요.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기띠에 앉았다고 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심하기도 하고, 유모차를 이제 자기가 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모차를 쥐어줬더니 좋아했었고, 그래서 저런 화면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사소한 부분이지만은 그 여행을 할 때는 어려운 부분이라면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게 반면에 재미라고 생각하면 재미있던 추억이었습니다. 아직도 아들을 바닷가에 처음 앉혔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11개월 아이가 바다를 처음 봤다고 엄청난 반응을 보인다고는 생각 안 했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멍하니 있었던 모습을 기억이 나고, 하지만 점점 적응하면서 잘 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사는 아이들이 근처에 여러 명 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들이 제 아들 주위로 몰려서 이쁘다고 하면서 챙겨서 잘 놀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기르는 개들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주위로 개 몇 마리가 계속 맴돌았었어요. 좀 큰 편이었던 개들이고요. 저희의 경우에는 위험하다고 아이를 안고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러는 스타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지켜봤었고요. 현지 아이들이 같이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해변이라는 분위기 때문에 위험해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태국은 길거리에 개들을 풀어놓고 기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위생이 깨끗하진 않겠죠. 하지만 제가 어릴 때도 한국도 개들을 풀어서 키웠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이 좀 익숙한 편이었고, 취미인 스쿠버 다이빙을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동남아를 다닌 경험이 많고 동남아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개들이 어떤 장소에 어떤 상황에서 있는지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태국에서는 늦은 저녁 시간에 인적이 없는 길을 혼자서 다니다가 무리지어 다니는 개들을 만나면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태국에서는 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다녀도 크게 위험하지 않죠. 너무 경계할 필요도 없지만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해도 안 되는 부분이 것 같아요. 모기에 대한 것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 아들은 4월생이라서 그해 태어나던 그해 여름에 한국에서 모기에게 물린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행 당시에 처음으로 모기에게 물렸고 노출되었었는데, 어른이 모기에게 물리는 거랑 다르게 엄청 크게 붓고 딱딱해져서 좀 가슴을 졸였던 기억이 나요. 현재 약국에 가서 바르는 모기약을 사고 약사에게 물어봤었는데요. 약사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현지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현지 약사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겠다 하고 넘어갔었지만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고요. 동영상을 잘 보시면 귀 뒤쪽과 목 그리고 군데군데 모기에게 물려서 생각보다 크게 부어있는 모습을 보고 지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IT를 전공했고 졸업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18년간 IT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 생활을 했고요. 중간에 2년 좀 안 되게 제 사업을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저는 거의 연단위 계약을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회사원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지션은 IT 쪽에서 좀 높은 편이고요. 페이가 높다는 뜻이죠.
IT 쪽 일의 장점은 투자비가 적어요. 컴퓨터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보시면 되죠. 하지만 뭐를 하든 투자하는 시간이 엄청납니다. IT 쪽 야근과 주말 근무는 악명이 높다는 거 뭐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요. IT 직종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 쉬운 것은 없어요. 유튜브를 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취미지만 2000년도에 스킨 스쿠버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덕분에 남들보다 해외여행을 빨리 접한 편입니다. 15년 동안 제 스스로의 약속인 1년에 한 번은 여행을 한다는 목표를 지금까지 잘 지켜나가고 있고요. 네, 여행을 좋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행을 좋아하는 거죠. IT 쪽 일을 18년 동안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일이 평생 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확신보다 의문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찾고 싶습니다. 그래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런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일 거예요. 저도 페이스북과 인스타를 하는데 SNS를 뭔가를 올리는데 시간을 쓰는 상황이라면 이왕이면 유튜브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방향이 될지는 모르지만 여행 관련된 일을 준비하고자 하는 생각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유튜브와 같은 것들이 기반이 되고 그런 것들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기에 그래 SNS에 올리는 시간을 들인다면 이왕이면이라는 생각에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여행을 가서 액티비티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숙소는 가장 저렴한 것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숙소 선택에 대한 기준이 많이 바뀌었고요. 이 여행 때는 4성급과 3성급 두 군데 숙소에서 보냈습니다. 4성급의 경우는 풀사이드 룸을 선택을 했었는데요. 아이가 물놀이를 편하게 할 수 있고 피곤하면 언제든 방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형태를 골랐죠. 풀빌라 같은 경우도 조건에 충족되지만 풀빌라는 금액이 너무 많이 비싸서 제외했고요. 게다가 저희는 저희만 따로 있는 것보다는 현지에서 만날 수 있는 다른 여행객들과 어울리는 스타일을 선호하는 편이고 아이가 기저귀를 차는 시간이다 보니까 공용풀에 실내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풀사이드 룸을 골랐습니다. 풀장에서는 생각보다 아이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겠지만 삶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늘 좋고 완벽한 건 없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게 있을까요? 저희의 경우 이유식을 현지에서 해주기 위해서 미니밥통을 가져갔었어요. 현지에서 야채와 쌀을 사서 이유식도 해서 먹였던 거죠. 와이프는 이 밥통 얘기를 아직까지 합니다. 11개월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한다는 게 당연히 보통 여행하고는 다르죠. 저희도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경험이었고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추억이 더 큽니다. 제가 아이를 하늘로 띄워주면서 즐거워하던 아이의 모습은 제 인생샷이자 평생 잊지 못할 모습이고요. 비행기 안에서 이리저리 되지도 않는 말을 걸면서 넉살 좋게 아들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모습이 기억나는데 참 대단해 보였어요. 그리고 너무 더워하는 아이에게 처음으로 아이스크림을 주었을 때 반응, 이유식을 해 먹이려고 밥통을 싸갔는데 이게 매일매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생선살을 먹이면 되겠다 싶을 때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음식을 잘 먹던 아이의 모습, 그 뒤에 새로운 음식들을 용기 있게 먹이게 되면서 보게 되려는 새로운 반응들, 그리고 아이가 잠든 틈을 타 와이프에게 혼자 마사지를 받게 하고 저는 유모차를 끌고 아이를 이제는 잠자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리조트를 거닐면서 맥주 한잔 마시던 기억, 이게 소확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잠든 타이밍에 제 팔에 부부가 발 마사지를 받으러 갔었는데 아이가 깨어났어요. 깨어난 아이가 비몽사몽하면서 마사지 체어를 건너 가서 옆에 모르는 외국분 위에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서 좀 어쩔 줄 모르더니 그냥 폭 안겨서 또 자려고 하던 모습이 웃겼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거를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진짜 엄청 많이 적을 수가 있던 추억이 저에게는 있는 거죠.
어린 자녀와 떠나는 여행을 주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적극 가시길 권장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매년 똑같은 곳으로 아이와 여행을 간다고 가정했을 때 어른의 입장에서는 매년 똑같은 곳을 가면은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은, 만약에 아이하고 가잖아요. 아이의 나이는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그 순간은 돌아오지 않는 순간이고요. 그래서 늘 새로운 추억이 생길 거라 대답드리고 싶습니다. 11개월 때 아이와 여행을 같이 안 갔다면 저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을 평생 동안 보지도 못했을 거고, 이런 것이 있었다고 생각도 못했겠죠. 아이와의 여행은 전혀 모르던 세상을 처음 접하고 기억으로 남기는 것인 것 같습니다. 여행에 있어 아이의 나이는 여행을 갈지 말지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싶고요. 여행 가셔서 평생 모르고 지나쳐 버릴 수 있었던 순간을 만드시고 아이와 같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를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여행으로 채우다가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구독과 댓글, 좋아요, 클릭은 저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을 하시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여행으로 채우다는 같이 하는 여행이 테마다 보니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 혼자만 올리는 공간인 이런 유튜브뿐만 아니라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언제든지 그룹 멤버들이 올릴 수 있는 페이스북 그룹도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그룹에 가입하셔서 가끔 여행을 하셨던 모습을 올려주셔도 되고, 이벤트가 있으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좋은 인연이 되어서 언젠가 같이 여행을 하게 될 날도 기대해 봅니다.